증시 대담입니다. 국내 증시가 코스피 기준으로는 3월 이후로 2,700 중반에서 계속 2,800을 넘지 못하더니 급기야 전일에는 2,700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의 증시 대담은 증시 방향성과 관련된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주요국의 이 PBR과 ROE 차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정 PBR, 확정 ROE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시면은요, 이 제일 왼쪽에 끝에 있습니다. Y축이 이제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X축이 ROE입니다. ROE는 자본에 대한 이익률인데, ROE가 높을수록 PBR이 높습니다. 미국, 인도 이렇게 ROE가 높기 때문에 무려 PBR, 물론 확정이긴 하지만 5배 가까이 높은 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높게 형성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좀 기대감 그리고 부러운 느낌이 있지만 당연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ROE가 7%도 안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6.4%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배 수준, 공교롭게도 PBR, 확정 PBR 1배는 2,700 중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2,700 중반에서 뭔가 삐걱삐걱대고 약간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한국의 젊은 사람들, 투자자들은 우리가 몸은 옮기지 못해도 내 자산이라도 미국으로 옮기자 이런 심리가 강해지면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증시에서 저쪽을 보시면 인도나 미국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국장을 탈출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그래도 가격이 괜찮고 조금씩은 작년에 실적이 워낙 안 좋았으니까 ROE가 개선되면서 PBR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고 2,800 더 나아가서 2,900, 3,0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지 자세히 현 상황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국내 증시 방향성과 상하방 요인, 섹터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바로 시작합니다. 네, 증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분 모셨는데요.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요. 근데 딱 좋을 때 저희 제작진에서 잘 섭외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워낙 또 시황과 전략에 또 아유, 여의도에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그냥 국내 증시는 보지 말자 이런 시각들이 되게 많은 것 네. 같아요. 지금 소외되어 있고 일단 결론부터 국내 증시 주요 변수 연말 좀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5월까지 코스피가 되게 부진한 이유는 네. 채권금리 향방이 너무 예민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리에 대해서? 네.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현물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채권금리 등락에 따라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좀 과격하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채권금리가 반등을 하니까 1조 3천억 넘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밀어냈던 거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한국 증시의 성장주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다 보니까 채권금리 등락이 너무 예민해졌다 볼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보는 하반기의 흐름은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가 회복되고 한국은 수출이 개선되고 네. 이런 모습들은 달러 약세 압력을 높여주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반대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채권금리 하향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밑으로 가는 그림을 열어놓고 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지만 여튼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달러 약세, 채권금리 하향 안정을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1월부터 5월까지 시장을 괴롭혀왔던 변수들이 좀 반작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물 매수, 성장주 반등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면 코스피는 충분히 상승 여력을 높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저희가 제시드리는 코스피 타겟은 3,110포인트로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3,110. 네. 지금
사야겠네요. 뭐 저희는 지금 뭐 6월 달 중에는 좀 더 레벨이 올라가겠지만 한 7월까지는 좀 불안정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6월 FMC 그리고 7월 FMC 그 안에서의 물가 지표,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굉장히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좀 변동성이 큰 흐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좀 충분히 상승 여력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공교롭게도 뭐 저평가다 하지만 네. 시가총액의 상위 업종 종목을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 네. 제약바이오 등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맞습니다. 성장주니까 네. 이제는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간밤에 또 금리가 좀 튀었던 부분들 이런 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완화되고 달러 약세되면서 대신증권에서는 3,100 이상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3,100까지도 보고 있기 네. 때문에 어제 급락은 오히려 좀 모아가는 네. 시발점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000 얘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2,700, 2,800은 또 네. 언제 갈 수 있냐 이게 더 문제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 2,800이라든지 2,700을 회복하는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번 주, 다음 주 동안에는 좀 왔다 갔다 등락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난주 FMC 의사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는 경제 지표와 물가 지표 결과에 너무 예민해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전보다 더 예민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경제 지표가 부진할 때 또 뭐 채권물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나면서 코스피가 2,700을 넘어서 2,800 돌파 시도하는 그런 가시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번 주말에 나오는 뭐 미국 GDP 성장률 1분기 수정치가 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31일 날 발표되는 소비, 소득, 전월 대비 좀 둔화되고 그리고 PC 물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도 시장에서 뭐 임팩트를 주기보다는 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은 배드 이즈 굿. 경제 지표가 부진하거나 그러면은 물가 안정되고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진정되는 그림. 그리고 중국하고 한국은 굿 이스 굿 국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PMI가 50 이상에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수출 증가율이 14.8%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그 중심에 여전히 반도체가 있고 나머지 업종들까지도 수출 개선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미국 쪽에서는 채권금리가 너무 높았던 데 따른 되돌림 과정, 달러도 되돌림 과정, 그리고 중국과 한국 경제지표들은 계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은 좀 갇혀 있는 그림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중국과 한국 증시는 좀 더 높은 레벨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미국이 치고 가는 것도 중요하긴 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이 좀 회복을 맞습니다. 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맞아요. 뭐 최근에 근데 중국이 조금 올해 들어선 정책적으로 네.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회복되는 게 그래도 나아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중국이 진짜 이게 올라오는 게 소위 말해서 진퉁이냐 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자신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특히 지난달까지 발표되는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중순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못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그렇죠. 소비가 못 살아난다라고 하는데 잘 따져보시면은 작년에 기저효과가 워낙 컸습니다. 그러니까 7.8%포인트의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다라는 것들을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부터 6월 중순부터 확인되는 5월 지표부터는 거꾸로 기저효과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세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볼 거는 여러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시는 동안에 중국 24년 GDP 성장률이 4.5에서 4.9로 상향 조정 상당히 내려왔고요. 조정되고는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5년 전망치도 4.3에서 4.5로. 그러니까 24년, 25년이 같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들은 경기가 확연하게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말씀하셨듯이 정책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정책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해서 11월에는 재정 드라이브, 2월 달에는 지준율이나
그리고 3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최근까지도 부동산 부양 정책 그리고 증시 부양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 하더라도 올해 하반기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보다 좀 더 나은 중국 경기 회복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구조적인 회복이냐라는 부분들은 또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이클적으로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구조적인 것까지는 아직은 뭐 네. 모르겠지만 워낙 좀 의구심과 실망이 많았던 부분에서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게 서프라이즈니까 네.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도달하지 않았긴 했지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지표들이 좀 개선되고 미국은 오히려 둔화되면서 이 네. 밸런스가 맞춰지고 네. 달러가 약해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인데 당장은 그런 과정 아까 뭐 이제 부장도 얘기하신 것처럼 5, 6월 동안에는 조금 울퉁불퉁하거나 좀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제 박스피라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지루함 속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은 결국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이제 테마를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맞습니다. 아 약간 증권가에서는 결국은 이런 거보다는 좀 실적을 보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실적 개선주가 좀 있나요?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 지나니까 뭐 실적이 뭐 크게 변하지는 않는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게 지금은 맞을 것 약간 같은데요. 소강 상태이긴 네. 한데 네, 연간 그리고 분기별 이익 전망치 변화율과 네. 주가 변화율을 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짚히는 업종이 반도체하고 인터넷입니다. 반도체는 꼭 들어가요. 네, 반도체 꼭 들어가죠. 실적이 워낙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맞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을 거고 연간 실적 전망치까지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실적이 좀 모두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들, 그동안에 개별 기업들의 이슈와 그리고 여러 악재성 재료들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도체하고 인터넷이 실적 대비 그리고 주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레벨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하면 이제 투자자분들 보시기에 이제 그런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MPC 소프트나 넷마블 네, 뭐 게임주가 게임주가 있겠죠. 들어있는 네. 게 이제 인터넷인데 이런 종목 얘기만 들어보셔도 아 그동안 너무 부진했었던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약간 뭐랄까 변화가 좀 있는 부분들 실적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을 얘기 들을 때 의아하지만 1분기 때 이 화장품 어닝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네. 아 화장품 이랬는데 진짜로 1분기 실적 시즌 때 엄청 화장품 썩더랬죠. 괜찮았잖아요. 네, 네. 인터넷 뭐 반도체는 당연하겠지만 인터넷도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은 이제 좀 시청자분께서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가 내부적으로도 있지만 6월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네. 이제 벌써 5월 말 6월 초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식 전략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채권도 많이 투자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네. 소위 말해서 양쪽에서 다 터져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산을 좀 접근해야 될지도 좀 궁금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7월까지는 짧게 대응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아, 네. 길게 가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 변수 그리고 FMC 회의, 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란, 일들이 계속 있을 수 네, 있죠.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시성을 보여주거나 근접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짧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다시 채권 금리는 올라와 있고 주식시장 많이 내려와 있죠. 네. 저는 아마 6월 중에는 채권 금리도 조금 안정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좀 더 반등세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몇 개월째 기준금리 컨센서스에 따라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지금은 기준금리에 대한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또 한 번 굉장히 좀 과하게 반영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작은 트리거들,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들만 보여주면 저는 충분히 채권금리가 안정을 찾고 증시는 반등세를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장주. 네. 그러니까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뭐 단기에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맞습니다. 지금 조금 많이 반영이 많이 돼 반영이 있는 됐다고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성도 좀 심해져 있는 것 같고 미국의 10년물도 어제 보면 4.6%를 좀
올라간 거는 네. 물론 일시적으로 4.7까지도 갈 수 갈 수 있지만 있죠. 네. 지금부터는 조금씩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좀 사놓으면서 네. 하반기 특히 3분기를 이제 바라보는 모습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최근에 5월 증시에서는 무엇보다 이제 전력기기를 비롯해 AI 어마어마했죠. 관련주가 네. 상당히 좋았는데 6월에도 이런 AI 수혜나 전력기가 이어질지 아니면 6월에는 또 어떤 섹터가 좋아질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장세가 순환매?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네. 5월까지 순환매에서 철저히 소외된 업종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5월에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들. 네.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을 본다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쉬고 네. 밀려 있는 종목들은 올라오는 올라가고.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5월까지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된 업종은 딱 두 개입니다. 2차 전지랑 인터넷이죠. 아, 근데 2차 전지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크죠. 너무 심해서 이게 참 걱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좀 언더슈팅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언더슈팅이구나. 그리고 지금 12개월 선의 EPS 추이를 보게 된다면 더 급격히 떨어지기보다는 좀 바닥을 잡아가는 그림.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매도세가 더 세게 나오기보다는 좀 바닥권을 잡아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작은 트리거, 특히 채권물에 좀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게 된다면 저희는 성장주, 2차 전지랑 인터넷이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의 저평가, 특히 전자 같은 경우가 닉스보다는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전자와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를 갖고 한번 6월 증시를 대응해 본다면 시장보다는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공교롭게도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심했던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 그리고 이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번 주 보면은 어제 생각보다 네. 우리나라 증시가 너무 많이 약하죠. 밀려서 네.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좀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지수 상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수 하단 이 정도까지 많이 밀리면 약간 사자 아니면 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지수 때도 혹시 있을까요? 무조건 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하긴 좀 때는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무조건 사자라고 말씀드릴 때는 아마 6, 7월 중에 코스피가 2,600대로 또 간다면은 저는 2,600 무조건 대로 사자라고 간다면.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2,700이 깨지는 시점부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12개월 선행 PER 10배가 2,700이고요. 지금 되돌림 비율을 봤을 때도 2,650, 2,670에서 좀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2,600선 중후반대가 중요한 분기점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을 하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위 오늘 또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네. 매수 기간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말씀을 주셨고 3,100이라는 또 꿈 같은 지수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민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